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것이 세상을 구한다. 안작가입니다. 편집자 Y입니다. 드르륵. 드르륵. 예. 오늘은 좀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네. 초대 손님 토토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무 생각 없이 끌려온 토토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끌려온 토토님 오늘 모셔봤고요. 근데 오늘 할 작품이 토토님하고 그 안작가하고 안작가님하고 되게 할 말이 많으신 작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작품을 베르사유의 장미라고 이 장미 모르면 또 우리 시대의 여자들이 아니죠. 안 본 사람이 없는 베르사유의 장미. 자 그럼 안작가님 오늘 베르사유의 장미 그 작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요. 1973년인가? 까먹었네. 조사했는데. 70년대 초반에 이 작품이 나왔는데요. 이케다 리오콘가 그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 완전히 여성 순정 만화에서 한 획을 그었는데, 이제 이건 원래 원작이 있어요. 프랑스 작가가 이제 마리아 앙뚜아네트 어느 여인의 초상? 요런 소설 작품이 있는데 이 작가님이 그걸 읽고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나는 하겠다 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각색을 한 거죠. 다 한 거야 아니라 이제 오스칼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집어넣고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완전 센세이셔널해서 나중에는 79년도에는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만화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을 모사하지 않은 작가가 없을 정도로,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그 시대에 이걸 봤다 그러면 오스칼이나 앙뚜아네트를 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준 그런 작품입니다. 토토 언니는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번 봤었어요. 글자를 몰랐을 때. 그 잡지책에 나온 거를 그냥, 잡지책에 나온 걸 글자도 모르고 그림만 봐가지고, 이게 뭐지? 무슨 내용인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때 돼서, 만화책으로 이제 한 권을 이제 구입해서 보게 되면서부터 이게 이제 베르사유의 장미고, 그때 제가 아마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이라던가 그런 걸 처음 작품으로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두근두근 쿵쿵쿵. 네, 맞습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본 거죠. 네네. 저는 이렇게 깊게 보진 않아갖고 이번에 이 베르사유의 장미를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 조사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순정 만화처럼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순정 만화처럼 나아가다가 굉장히 역사적인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을 담으면서 굉장히 역사적이고 무거운 내용으로 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베르사유의 장미 줄거리는 대충 어떻게 되나요? 그 작품의 줄거리는? 이 작품의 줄거리는 네네.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루이 16세, 그러니까 15세서부터 16세, 루이 16세까지 이제 그 왕가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은 오스칼이라는 근위대 소속? 나중에는 이제 우리 서울이라 그러면 서울을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군사 조직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오스칼이라는, 주인공이 겪는, 이제 본인은 이제 완전 프랑스 혁명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마무리는 이제 앙뚜아네트의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 작품을 이제 전체를 흐르는 기조죠. 가장 큰 소재, 줄거리 아니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프랑스 혁명인데, 이케다 리오코 작가가 주고자 하는 거는 작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 있는 공산당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산당에 되게 깊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에 대해서 이 이케다 리오코가 느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스칼한테 넣었던 거죠.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오스칼처럼 이렇게 혁명에 가입을 그러니까 가담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는 오스칼을 통해서 자신을 집어넣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그럼 마리 앙뚜아네트는 왜 나왔지? 이 언니는 이 언니는 왜 나왔을까? 나는 이게 지금 마지막에 할 이제 결론과 같은 얘기인데, 네네. 이 언니는 왜 나왔을까 했을 때, 이케다 리오코라는 작가는 역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14살, 13살 되는 이 조그만 여성 소녀애가 첫사랑도 경험하지 못한 소녀애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서 다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가서 이제 처음 본 이 남자를 나의 남편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아주 평범한 보통의 여성의 삶을 그 왕의 네. 지위에까지 올려놨을 때 이 여자가 선택하는 인생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마리 앙뚜아네트를 통해서 그녀의 죽음까지도 해서 나는 한 여성의 삶을 보여준 것 같아요. 공산주의에 많이 영향을 받고 뭐 그런 작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마리 앙뚜아네트를 악역으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철부지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삶을 그냥 주어진 뭐 부모님이나 뭐 국가에서 주어진 그런 삶을 억지로 이제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떠넘겨지듯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오스칼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억지로 너는 그냥 군인이 되고 아들처럼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여자로서 살지를 못하고 남자처럼 남장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니까 그 두 여자들이 자기가 원했던 삶은 아니지만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그래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거였고, 그리고 오스칼 경우도 원해서 자기가 선택한 삶은 아니지만 주어진 삶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많이 이렇게 고뇌하고, 그러면서 이 애국자예요. 오스칼은 정말 프랑스를 생각하고 애국자이기 때문에 그 왕비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왕비님을 보풀하는 것이 자기 책무다라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민혁명의 과정을 보고, 그리고 아랑이라는 그 부하가 있어요. 그 아랑한테 이제 많은 어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일반 프랑스 시민들의 삶이구나.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억압받고 그리고 헐벗고 사는 것이 이게 프랑스 시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총구를 근위대장이기 때문에 왕궁을 지키고 왕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총구를 시민들한테 향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중에 반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애국자이긴 하지만 고뇌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따라 바꿔버려요, 이 노선을. 그러니까 반역이긴 하지만 그런 갈등을 많이 보여주고, 그 책 안에는 이제 사랑도 많이 묘사하고, 그래서 두 여자의 삶이긴 하지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삶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르게 선택을 했다 그래야 되나? 그 삶이 달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소용돌이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두 사람이 다 희생을 당해요. 거기에는 악역도 없고 누가 옳고 그르다도 없고, 그 책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감정도 이입이 되고, 오스칼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연민의 정이라 그래야 되나? 동정심 뭐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스칼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앙드레 맞죠? 그 소꿉친구라고 해야 되나? 쭉 오스칼 옆에 있었던 그 캐릭터도 꽤 보니까 중요한 캐릭터 같은데, 그 캐릭터에 대해서는 앙드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스칼 옆에 보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빛과 그림자처럼 같이 살고 행동하고, 근데 하인이죠 사실은. 근데 신분 자체는 귀족이 아니라 하인인데, 사람이 또 옆에서 같이 있으면 어때요? 남녀가 누군가는 사랑한다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만들어놨지. 근데 오스칼이 마성의 인간이에요. 마성의 인간. 딱 보자마자 여자건 남자건 다 얘를 좋아해. 안 좋아할 수 없어. 하다못해 누구까지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여성들이 오스카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쟤를 내 세력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얘를 내 편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왕비가 일단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카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권력층들이 오스카를 내 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이제 다른, 그러니까 사심이 없는 이 언니들은, 귀족의 딸들은 오스카를 내 사랑, 내 첫사랑, 하트 뽕뽕, 언니가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리, 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들, 주로 잘생기신 이분들이 밑에 있는 부하도 마찬가지고, 보면 뭐 사랑할 수밖에 없지. 워낙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꼭 외모가 멋있고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남자들은 오스카르의 진면목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이게 시대라던가 사회상을 읽으면서 자신의 스스로의 선택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네. 볼 수 없는 여성 캐릭터인 거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충분히 내가 품어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나 당신 사랑해 하고서 들이대고. 잠깐, 그래서 결국 앙드레는 어디 갔어요? 앙드레는 앙드레 얘기 좀 해줘. 오스카 말고. 앙드레가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요. 아니요, 앙드레가 필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줄거리를 한번 보니까 앙드레가 이제 평생 오스카를 계속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뭐 신분적 차이도 있었지만은 어떤 뭐 다가갈 수 없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계속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결국은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줄거리가 마무리되는 걸로 그쵸.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마성의 캐릭터인 오스칼이 네. 여러 사람이 자기한테 다 대시하잖아.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근데 선택받은 자는 앙드레인데, 앙드레가 사실은 중간에 오스칼이 자르제 준장이라고 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인데, 그 부하한테 청혼을 받아요. 자기 먹미? 이런 순간들. 다니엘 아니야? 아니죠. 다니엘이 아니라 자르제 준장이라고 있어요. 근위대 소속인데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막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잘생긴 그 남자 맞아. 하나 있어요. 역시 잘생긴 남자는 잘 기억하시네요. 당연하죠. 잊을 수 없어요. 네. 그 오빠가 갑자기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얘는 너무 황당하긴 한데 들이대는 남자 중에 제일 괜찮았어. 그래서 얘도 마음이 흔들흔들했어. 왜냐면 자기를 여자로 봐주고 여성으로 봐주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정말 정면 승부를 하는 사람은 자르제 준장 하나였었거든요. 앙드레는 신분상 그럴 수가 없었고, 그 전에 그냥 뽀뽀했지. 오스칼이 쓰러져 있을 때, 정신 나간 척 했을 때 슬쩍 뽀뽀 칙 하고 너 사랑해 뭐 이런 거 앙드레가 하는 짓이었고, 어둠에서 어둠의 짓을 한 거 앙드레.